하타사와 세이고의 동명희곡이자 소설,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가 개봉했습니다. 2018년 진작에 크랭크업이 된 작품이지만 배우들의 이슈가 있어서 4년이 지난 지금에야 뒤늦게 관객을 찾아왔네요. 설경구, 천우희, 문소리, 오달수, 고창석, 김홍파로 이어지는 화려한 캐스팅과 원작 연극의 성공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죠. 다만 이러한 기대 속에 조금의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연출가인 김지훈 감독님의 필모 때문이겠죠. 목포는 항구다, 화려한 휴가로 분명 흥행 감독으로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이 워낙 좋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본전치기에 성공한 타워, 2019년 워스트로 꼽히는 싱크홀, 그리고 크리처물과 한국 아이맥스의 계보를 끊어버린 그 이름도 유명한 칠광구까지. 실패작에서의 필모가 환상의 라인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걱정 반 선입견 반을 가지고 관람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싱크홀과 칠광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괜찮은 작품입니다. 앞선 두 작품과 비교하면 상업성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요.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따라가는 뚝심 또한 좋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것이 이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아닐 겁니다. 이 작품 또한 몇몇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호불호를 부를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시작에 앞서 영화 사이트에서 공개된 짧은 시놉시스를 소개드리자면 스스로 몸을 던진 한 학생의 편지에 남겨진 4명의 이름.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부모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 흔한 소재 같으면서도 영화의 초점이 부모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만의 오리지널리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초반 관객들의 호기심을 잘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선 재밌게도 영화를 크게 본다면 케이퍼 무비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목적을 위한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팀을 이루고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 간다. 그 과정에 이들을 방해하는 형사도 등장하고 팀원끼리의 갈등도 있는 장르의 정통성을 공유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의 공통된 목적은 자살 사건의 은폐입니다. 캐릭터들이 가진 각기 다른 능력은 부모마다의 직업으로 표현되고요. 이들을 쫓는 형사의 역할은 천우희가 연기한 담임교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영화가 뚫고 있는 메시지는 깊이 있지만 그것을 풀고 있는 방식은 상업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시작 또한 좋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자살 사건을 터뜨리며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벌어온 시간을 캐릭터의 설정에 투자합니다. 적지 않은 캐릭터들이 팀을 이루지만 명확하게 그 차이를 형성합니다. 연령, 성별, 직업을 통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면서도 짧은 대사들을 통해 그 캐릭터가 가진 세계관을 설명해주죠. 물론 그 과정에서 몇몇 캐릭터는 지나치게 보편성에 의존해 단편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캐릭터의 모든 무게중심이 맞춰진 영화라 큰 단점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이 소재를 감독은 어떠한 스탠스로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분명 이야기의 틀과 형식은 상업적인 형태로 걸려 있습니다. 다만 푸는 과정은 그렇지 못한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엔 갈등이란 해결이 어려워야 합니다. 어렵기에 그 과정이 재밌고 해소에서의 카타르시스가 강하기 때문이죠. 반면 이 영화는 중반부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실 영화의 설정이 명문고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영화의 주체인 부모들은 상위 1%의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기에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때려붓고 안 되면 권력을 쓰면 되는 거니까요. 갈등의 해결 과정이 지나치게 쉽고 그게 텐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이러한 지점이 영화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감독의 의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학생이 폭력을 당해 자살을 했다는 큰 사건임에도 이들이 가진 돈과 권력 앞에선 너무나도 쉬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영화 속 사회 곳곳에 반복되며 사회의 불합리와 관객들의 분노를 키워가는 영화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갈등을 첨예하게 쌓아가고 재치있게 해결하는 장르성 깊은 영화라기보단 부당한 일이 나열되는 사례집과 같은 사회 고발 영화라는 거죠. 또 이 사례들을 연출하는 방식은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관객들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요. 자극적인 장면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명확성을 올릴 수도 있지만
피로함을 중첩시키는 방식이기도 하죠. 물론 그게 중반부턴 거대한 분기점을 맞으며 이야기가 전환되지만 이후의 연출 또한 비슷합니다. 과정의 재미보단 메시지의 의미의 방향이 가 있죠. 자기적이고 전지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대사로 풀어버리며 아주 쉬운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함, 이중성, 사건 해결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결국엔 이 작품은 감독이 선택한 이러한 방식과 의도가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평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적인 재미를 원하는지, 영화적인 의미를 찾는지 관객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끝으로 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김지훈 감독님의 코미디에 웃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광구의 명대사 에서도 어이없어서 실소가 나왔지 영화 보는 내내 무표정이었거든요. 다행히 이 작품은 은근히 저랑 코미디 포인트가 맞더라고요. 시종일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 환기될 포인트가 꼭 필요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코미디가 좋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분명 최고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론 재밌게 관람한 작품이고요. 김지훈 감독님의 또 다른 시작에 시동을 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